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남매TV의 박남매 아빠입니다. 자, 제가 벌써 아이오닉6 전기차를 운행을 한 지 2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주 동안 전기차를 운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제가 전기차를 사기 전에 근 20년 가까이 내연 자동차를 이제 운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좀 약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기차를 타면서 느꼈던 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보면 소음 부분이에요. 전기차가 내연 자동차 대비 이렇게 조용할 줄은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운행할 때는 뭐 어차피 여러 가지 소음이 들어오니까 잘 신경 쓰이진 않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뭐 아니면은 저속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공회전 시에는 내연 자동차가 전기차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음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진동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리 가솔린 차라고 그래도 천천히 가거나 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가만히 서 있을 경우 핸들에 진동이 올라오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동 자체도 없다라는 거. 야, 이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셨던 분들이 내연차를 타면은 다시 내연차를 못 온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도 팰리세이드 대비 아이오닉을 훨씬 더 많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약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본인이 어떤 차를 운행에 따라서 전기차가 훨씬 더 저렴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훨씬 더 비싸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연 자동차 대비 전기차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5년으로 운행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가 훨씬 더 비싸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팰리세이드로 예로 들어보면은, 팰리세이드가 3.8L란 말이에요. 3,800cc. 그러다 보니까 1년 자동차세가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초중반. 그렇게 5년으로 따지고 보면은 팰리세이드가 5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차값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유류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일 키로수로 간다고 했을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500km로 간다고 했을 경우 충전하면 한 2만원이면 거의 완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만땅을 채우면은 한 600km, 650km? 그런데 들어가는 기름의 양이 한 12만원, 11만원, 12만원, 기름값 비쌀 때는 13만원, 14만원도 들어가요. 엄청난 거거든요. 만약에 500km 탄다고 봤을 때는 제가 팰리세이드에 8만원, 9만원을 넣어야 동일 키로수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이 키로수가 좀 많이 뛴다라고 하면은 전기차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관리적인 측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일류 많이 교환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뒷좌석 부분. 이게 좀 말이 많아요. 특히 아이오닉6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좀 작다고 그래서 리뷰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막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뒷좌석 탈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뒷좌석은 누가 타느냐? 가족들 아니면 아이들이 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와이프가 뒷좌석에 주로 탑니다.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했을 때 뒷좌석이 월등히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거주성도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봤을 때 뒷좌석이 너무 넓어가지고 팰리세이드보다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뒷좌석 넓은 게 다른 메이커들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현대 기아차를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뒷좌석 공간, 특히 뭐 머리 공간이 좁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걸 꺼려 하시는 거는 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벌써 이 자동차를 키로수로 보시면 거의 한 750km 가까이 운행을 했습니다. 한 1000km 정도 타면은 제가 그때 가서 이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